연구 설계 중에 중간 분석에 따른 통계적 방법 등의 설명이 적절한가? 이런 내용이 심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간 분석을 계획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를 심의할 일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중간 분석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연구 목적을 정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연구가 딱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얻어진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중간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치료의 우월성이 확실할 때는 중간에 연구를 스톱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리 진행해도 중간쯤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까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이게 데이터가 더 많으면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상태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약간 변경해서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조기 종료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중간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연구 설계에서 이미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분석을 몇 번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미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 분석을 몇 번 하느냐 하는 것이 임상시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제 이미 중간에 한번 결과를 본 거잖아요. 데이터가 완전히 확보되기까지는 여기서 어떤 정보가 나올지 모르는데 중간에 한번 봤다는 거는 뭔가 파이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분석은 신중하게 계획하고 중간 분석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알파를 고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의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중간에 한번 보고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중간 분석이라는 것이 언제 시행되는지 그것에 대한 예제만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리스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약의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약의 농도가 어느 정도가 환자에게 가장 적절할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한다고 할때 환자들을 랜더마이제이션해서 똑같이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하이 도우즈를 쓰고 미디움 도우즈, 로우 도우즈 썼는데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계획이 되어 있죠. 중간 분석이. 그래서 열어봤더니 하이 도우즈에서는 정말 심각한 독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연구가 약간 변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이 도우즈로는 대상자 수를 할당을 하지 않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미디움 도우즈와 로우 도우즈와 그리고 플라시보 그룹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대상자 수를 늘려서 분석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 중간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리스폰스 어댑티브 랜더마이제이션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반응에 따라 가지고 약간 유동성 있게 랜더마이제이션 하는 걸 말하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약의 농도에 따라서 랜더마이제이션 해서 효과를 봤는데 이거는 그렇게 강한 독성은 없지만 뭔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 중간에서 확인해 보고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대상자 수는 늘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고 그리고 미디움 도즈 정도에서는 좀 약효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부분에 더 많은 대상자 수를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열어보고 다시 추가로 연구를 진행할 때는 추가가 아니죠. 이거는 중간 분석이라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중간 이후에는 대상자 수 이쪽에 많이 할당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로브도우주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원래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디움 도우주에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스터디를 이제 끝내는 이제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샘플 사이즈 리어세스먼트 그래서 샘플 사이즈를 다시 평가해서 계산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첫 번째 보면은 데이터를 할당을 해서 실험군과 뭐 대조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하는 그 치료,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탠다드 치료를 하게 되고 진행하다가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했던 방법은 여기서 똑같이 아무 독성이 없으면은 이 실험약을 썼을 때 독성이 없으면은 대상자 수를 늘립니다. 둘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늘려서 마지막에 이제
대상자 수에서 그 효과 차이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샘플 사이즈 리어세스먼트는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험약을 쓴 군과 스탠다드 치료를 받은 군을 쭉 진행하는데 원래대로 대상자 수를 늘려갖고는 유의한 차이가 나올 수 없겠다. 그러니까 대상자 수가 많을수록 유의한 차이를 딕텍트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상자 수를 원래는 세 사람 이 그림상에서는 늘리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찾기 위해서 대상자 수를 더 많이 늘려준 케이스가 됩니다. 이것을 SSR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목적으로 대상자 중간 평가, 중간 분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